안녕하십니까. 홍치정 연구원의 김성환입니다. 제목에 보면 그 아라고나이트 PCC 핵의 생성에 대한 속도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속도론 수치를 이용한 속도론을 제기한 단계까지는 아직 못했고요. 그 반응 메커니즘이 수용에 따라서 반응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그를 과학과라든지 생성 속도의 속도와 연관 지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먼저 PCC는 세 개의 그 다형이 있는데요. 먼저 여러 가지 현상이 다양마다 여러 가지 현상을 유도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현상은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 구형, 아라고나이트 때는 심상형, 칼사이트 때는 휴직형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아라고나이트 PCC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조하는 프로세스에는 카보네이션 프로세스가 있고 수용액법이 있는 거. 먼저 수용액법을 살펴보면 카보네이션 프로세스에서는 주 반응물이 COH2하고 CO2 가스가 되는데요. 여기에 두 반응물만 반응을 시키게 되면 대부분 칼사이트 단위당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MgCl2를 첨가하게 되면 95% 이상 아라고나이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와 비슷하게 수용액법에서도 이 주 반응물은 COH2하고 NH2인데 여기에 NaOH 수용액을 넣어가지고 반응을 시키는 경우에는 95% 이상의 아라고나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여기서는 그 수용액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NaOH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NaOH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반응물에 NaOH가 들어가고 해서 이용의 종류에는 변화가 없지만 공통유닛 NaOH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 쉽게 떠오르는 게 공통유닛 효과입니다. 이 공통유닛 효과에 의해서 공통유닛 효과는 이런 공통유닛이 존재하게 되면 솔리드의 솔루빌리티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 수용액 안에서 용해도급이 실제 용해 속에 존재하는 미온의 곱보다 작은 경우에만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이 반응에서 이온곱이 용해도 곱보다 큰 것은 COH2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단 아라고나이트 PCC를 제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제조가 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PCC를 단위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산화나트륨의 역할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솔루빌리티, 용해도와 다형과의 관계, 그 관계와 이들 관계로부터 수용액법에 의한 아라고나이트 PCC 합성 메커니즘을 밝혀봤습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해도인데요. 그 용해도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COH2 용해도가 그 NaOH 용액의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각 온도에 대해서 여러 온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만 아주 급속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이 정선은 이 값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NaOH를 첨가하지 않은 상태의 CaOH2 용해도 곡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NaOH가 수용했는데 NaOH가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용해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용액 반응에서 주 반응물인 80미온의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용해도가 낮아짐으로 해서 80미온 농도가 적어지게 되는데, 일단 80미온 농도가 적어지게 되면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핵생성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핵생성 에너지는 여기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감마라든지 분자, 돌림이라든지 KT 같은 것들은 거의 상수에 가깝고 그 계면 에너지를 직접 컨트롤 할 수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먼저 시외벡터고요. 이 베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CCO3에는 세 가지 다양이 있는데요. 구형과 침상형, 흡입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델타 G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거하고 이 용해도에 관련되어 있는 변수가 요 과부하도인데요. 이 과부하도가 커지게 되면 델타 G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런 관련성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형상계수인데요. 형상계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형상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다양한 PC에는 세 가지 다양이 있고 부형, 큐빅형, 침상형이 있는데요. 이 값들은 이렇게 부형인 경우, 큐빅인 경우, 침상형인 경우 점점 증가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침상형인 경우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는 건데요. 먼저 예를 들어서 L이라는 크기의 핵이 생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그 L이라는 크기를 가진 부형이라면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큐빅형이라면 요만큼의 에너지. 아라고나이트 현상인 그 침상형인 경우는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부하도와의 관계를 과부하도와 에너지와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과부하도가 10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부하도가 10인 경우에 L1이라는 사이즈의 핵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G1이라는 G1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부하도가 40인 경우 L2라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핵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걸 바꾸고 말하면 이 과부하도가 10인 경우에는 이 L1보다 작은 사이즈에 일단 핵이 생성될 수가 없고 클러스터 상태에서 응집과 분산을 반복하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과부하도가 10인 경우에는 이 이하의 사이즈는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쭉 과부하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데 과부하도와 용해도, 그러니까 용해도는 직접적으로 칼슘 이온 농도에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이 과부하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A는 각 이온의 활동도가 되겠죠. 이 활동도는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 농도와 활동도 계수에 보입니다. 이 식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과부하도는 용해도, 즉 이 농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활동 개수를 구하는 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다른 변수들은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여기에도 M이라는 분자의 농도항이 들어있다는 거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하도는 아주 칼슘인의 농도에 아주 민감하게 그 수치가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살펴본 것들을 종합해보면 용해도가 감소함으로써 CA 농도가 용해수의 CA 농도가 감소되고 그 CA 농도가 감소함으로써 과부하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서 아라고나이트가 잘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실험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실험적으로 한번 증명해봤습니다. 이번 실험에는 그 자세한 컨트롤,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컨트롤까지는 어렵고요. 또 벌크가 아주 크게 네 경우를 봤는데요. 먼저 그 과파도가 아주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그리고 중간 단계인 경우요. 그 아주 과파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CA 농도도 크게 하고 CO3 농도도 크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둘 다 농도를 낮춰가지고 과연 여기서 PCC 어떤 다형물이 만들어지는지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에 의하면 높은 과파도에서는 더 작은 입자 그리고 아라고나이트보다는 중형 입자들이 생성될 것입니다. 맨 먼저 실험 1번인데요. 여기서 요거는 둘 다 농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이 둘 다 농도가 높은 경우의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CaOH2 용액을 1.5몰짜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용액 이상은 슬러리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슬러리 상태로 존재하게 되면 용액 이상 농도를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산을 첨가해가지고 완전히 1.5를 완전히 녹인 상태에서 Na2CO3 1.5 용액과 동시에 섞어서 교반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상당히 과파도가 큰 상태인데요. 그 결과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칼사이트가 여기 조그맣게 존재하고요. 주로 주상이 바트라이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양도 거의 그에 가까운 바트라이트가 생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가장 높은 과파도에서는 물론 이 PCC 이 다형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장 높은 조건에서는 역시 구형이 생성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인데 이거는 CA 농도만 높이고 CO3 농도를 낮췄을 때 이 경우에는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CaOH2 용액을 만들었는데요. 그 달라진 점은 Na2CO3 1.5 용액을 한꺼번에 넣지 않고 1분에 3ml의 속도로 드롭바이로 드로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 농도를 낮췄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간 단계가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에 결과를 보게 되면 아라고나이트가 사각형인데 사각형 아라고나이트가 약간씩 보이고 거의 대부분이 칼사이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바트라이트 피가 조그만하게 보이는데요. 형상으로서는 그 그림상에서는 바트라이트 피가 없었고 여기서 그림상으로는 아라고나이트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길이들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함량은 칼사이트가 많다. 그래서 그 조건에서는 칼사이트가 가장 많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아라고나이트, 그 다음에 바트라이트. 요게 이제 그 다음 실험은 CA 농도를 낮추고 CO2 농도를 높인 경우인데요. 그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CA 농도를 낮췄기 때문에 산은 더 이상 넣지 않고 COH2 슬러리 상태에서 반응을 시켰는데요. 이 경우에는 Na2CO3 용액을 한꺼번에 넣고 두 용액을 한꺼번에 넣고 믹싱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과파도가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경우는 아니고 중간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피크의 정글이 보이죠. 여기서는 바테라이트 피크를 넣지 않고 파라사이트가 줄을 이루고 아라고나이트가 있지만 아까 조금 넘은 단계보다는 파라사이트의 함량이 더 증가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데요. 가장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네 번째 단계인데요. 가장 과파도가 낮은 경우 아라고나이트가 생성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실험에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칼슘 농도는 그 질산을 첨가해가지고 완전히 녹이거나 아니면 자연적인 그 용해도만큼의 C 이온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NaOH를 첨가해가지고 더 칼슘 이온 농도를 용해도를 더 낮춰가지고 칼슘 이온 농도를 더 낮춰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NaOH 함량에 따라서 점점 더 용해도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는 NaOH의 영향인데 그 반응을 50분간 진행을 시켰을 때 그 각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그 피크의 변화인데요. 여기서 보면 칼사이트가 아주 적은 양이 생기고 대부분이 아라고나이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정량적으로 보게 되면 CaOH 반응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CaOH가 감소하는 양만큼 아라고나이트 함량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결과를 사진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반응 전에 CaOH2고요. 이거는 2분이 경과된 경우, 2분이 경과된 경우에는 역시 아라고나이트는 보이지 않았고요. 그 5분이 지났을 경우에 아주 작은 아라고나이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이제 아라고나이트가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가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여기에 성장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반응에서 칼슘의 농도가 가장 높은 때가 언제냐, 그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반응 초기입니다. 반응 초기에 CaOH2를 용해도만큼 녹였고, NaOH를 넣었으니까 용해도가 떨어졌겠지만, 아무튼 그 상태에서 용해도만큼 녹아있고, Na2CO3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반응을 하기 때문에 CaA 농도, 이온 농도는 그 처음에 용해도만큼 녹아있는 그 이상은 될 수 없고, 그만큼이거나 아니면 그 이하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반응 초기에 가장 CA 농도가 가장 높은데요. 가장 높기 때문에 거기서 과파도가 순간적인 과파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지금 드릴 말씀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초기 단계 2분인 경우에 그 칼사이트만 보이고 아라고나이트가 보이지 않는데, 요거를 반대로 요거를 좀 더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3번 실험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CA 농도가 높은 경우, 그런 경우로 생각을 하게 되면 아라고나이트 실이 아라고나이트보다 칼사이트가 생성되기 더 좋은 조건이 되겠죠. 이번에는 NaOH 농도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NaOH 산물을 집어넣고 각 반응을 30분에 종료시킨, 물론 여기 반응물이 남아있는데요. 30분에 끝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현상을 살펴봤는데요. NaOH 농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입자가 아라고나이트 입자가 커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입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에 반응을 한 거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과파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핵생성보다는 핵생성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핵성장에, 결정 성장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에 대한 결과인데요. 0.25부터 0.5까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별다른 게 없지만 칼사이트 피크가 점점 줄어들다가 오물에서는 제로라는 것을 피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정량화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량을 해본 결과 오물에서는 제로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구체적인 수치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경우에 처음에 용해도를 생각하고 과파도를 생각해가지고 예상했던 대로 이런 메커니즘이 됐다. 그렇다면 이 다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CA 농도와 CO3 농도를 컨트롤함으로써 원하는 현상의 그 PCC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